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난주 태풍 차바가 한 차례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위력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여름이 아닌 가을철, 그것도 10월에 태풍이 찾아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당시 태풍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가을하면 단풍을 빼놓을 수 없죠. 단풍 절정 시기와 함께 지역별 이색적인 단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TN 차윤희 기상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올해 태풍 없이 잠잠히 좀 지나가나 했는데 뒤늦게 강력한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역대급 태풍이 예고가 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날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2일 제주도의 낮 최고 기온이요, 32.1도까지 올라갔는데요. 1923년 관측 이래 10월 기온으로는 최고였습니다. 또 이 고온은 제주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양산 등 일부 경남 지역도 30도에 근접했습니다. 때 아닌 10월 더위는 급기야 수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서울 기온이 무려 29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날 이 평년 기온이 22.2도인데 이보다 7도가량이나 높은 것이죠. 그야말로 기록적인 늦더위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더위는 왜 일어났을까요? 짐작대로 북상하는 태풍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18호 태풍 차바가 처음 예상보다 한반도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었는데 이 태풍이 더운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네, 당시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을철 그것도 10월에 태풍이 일어난 건 무척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이전에 2013년 10월에 찾아온 24호 태풍 다나스도 강한 태풍으로 기억이 되고 있죠. 당시 다나스는 제주도를 강타하며 강풍과 높은 파도가 해안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또 200mm가 넘는 폭우로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 차바는 다나스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차바는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새벽 4시 50분에는 제주도 성담 부근 해안에 상륙을 했는데요. 강력한 위력에 걸맞게 제주 산간인 윗세오름에는 무려 659.5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또 한라산 백록담에는 초속 59m, 고산에도 56.5m의 폭풍이 관측됐습니다. 역대 5위 안에 드는 비와 바람색입니다. 이후 태풍 차바는 남해안을 스쳐 지나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전 11시쯤 부산 서쪽 해안에 다시 상륙을 했습니다. 때문에 제주도에 이어 부산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무려 10m 안팎의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면서 이 마린시티 일대가 침수됐고요. 도로변은 쑥새밭으로 변했는데요. 바다가 된 이 도로에서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울산 지역도 비 피해가 대단했습니다. 울산 북구 매곡동에는 시간당 140mm 안팎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심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태풍의 그런 세력이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좀 체감하기 좀 어려웠는데 영상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뉴스 저희도 뭐 보도를 해드렸지만 영상이나 사진으로 정말 심각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정말 자연재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었던 제주도 남부 지역에서 지금까지 7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남부 지역 900여 가구가 침수와 파손 피해를 받고요. 침수 차량은 1,900여 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보험사에선 모두 4천여 대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파악된 이재민은 200여 명, 또 공장 22곳의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산업 현장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 복구 작업은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군인 5,500여 명을 포함해 피해 지역 민관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빠른 복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지원했고요. 또 침수 차량에 대한 무상 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하고 관련된 과태료 면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10월 태풍은 10년에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어떤 이례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구온난화가 원인이 돼서 이번에 좀 강력하게 찾아온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역대 태풍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은 대부분 8월과 9월에 집중이 됐습니다. 아직도 이름이 기억되는 1959년의 태풍, 이 사라호는 9월 태풍이었는데요. 당시 사망과 실종자가 849명, 이재민만 37만 3,459명에 달했습니다.
또 2002년의 태풍 루사는 8월 말에 상륙해 강원도 동부에 하루에 870mm의 물폭탄을 쏟아부으며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요. 이듬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9월에 찾아와 역대 최고인 이 초속 60m의 폭풍으로 큰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112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345개인데요. 이 가운데 7월부터 9월까지 90%가 집중됐고 10월 태풍은 고작 10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2013년 태풍 다나스 이후 먼 해상으로 지난 2014년 태풍 봉봉, 그리고 올해 태풍 차바까지 4년 만에 무려 3개의 10월 태풍이 기록된 것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서태평양 수온이 상승하면서 태풍 발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월이면 일본으로 향해야 할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한반도까지 북상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온난화가 누그러들지 않는 한 앞으로 이전보다 더 독한 10월 태풍이 한반도로 자주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좀 즐거운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단풍은 가을의 선물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가을이 좀 아름답고 기다려지는 이유가 이 형형색색 물드는 단풍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단풍이 드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네, 이 나무의 월동 준비에 단풍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나뭇잎에는 녹색의 엽록소 외에도 주황색을 띠는 이 카로틴과 또 노란색의 크산토필 등의 색소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일주량이 풍부해 광합성이 활발한 계절에는 엽록소가 꾸준히 생성돼 다른 색소들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기온이 낮아지는 가을이 되면 잎자루와 가지 사이에 세포층인 이 털결을 만들어 양분과 수분이 잎으로 가지 않게 이동을 차단합니다. 이때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녹색이 가려져 있던 다른 색소들이 재빛깔을 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풍은 식물의 생체 시계가 겨울을 준비하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월동 준비 덕분에 우리가 단풍을 볼 수 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주요 산마다 단풍의 특징이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풍나무의 종류와 분포도에 따라 가을사는 저마다 다른 옷을 입는데요. 우선 전국에서 가장 빨리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설악산이죠. 이 설악산은 다양한 수종이 분포해 마치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한 화려한 경관을 뽐냅니다.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내장산은 아기 단풍과 또 고로쇠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단풍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요. 또 오대산은 단풍이 드는 화렵수종이 많아 노랗고 갈색으로 물들어 은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이 단풍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질 때 더욱 선명한 빛깔을 뽐낸다고 하네요. 네, 이제 강원도에는 첫 단풍이 들었고 점차 다른 지역에서도 단풍이 들었다는 소식들이 들릴 텐데 그렇다면 언제 가장 아름답고 이쁜 단풍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가을 단풍은 폭염 때문에 예년보다 더 늦게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 산 정상에서 20% 정도가 물드는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이미 9월 29일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단풍의 절정기는 첫 단풍일로부터 산의 80%가 물드는 2주 정도 차례차례 이렇게 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에 발맞춰 올해 10대 단풍길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리면 설악산 비선대 코스에선 15일부터 치악산 구룡사에서 사륜폭포까지 3km 구간은 16일부터 또 속리산 세족길과 월악산 만수계곡은 22일부터 절정을 맞습니다. 이어 북한산 우이령길과 지리산 피아골 계곡은 23일부터 단풍의 절정을 맛볼 수 있고요. 30일부터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보리암까지 이어지는 총 1.9km 능선길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은 단풍같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태풍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 큰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자연을 훼손한 결과인데요. 이런 태풍을 교훈 삼아 앞으로 자연을 잘 가꿔 나간다면 자연이 주는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